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관광공사 관광들의 조성사업 지금 영광군에서 열심히 맡고 있는 차상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전에 열띤 토론장들이 많이 열려서 사실 좀 긴장하긴 했습니다. 긴장 풀 겸 잠깐 이야기 드리면, 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들에 맡고 나서 한참 먼 모를 때 대학원 가서 지도 교수님 만나 뵙고, 자네 무슨 논문 쓸 거야? 차필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관광드레가 어떤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맡고 있는 것 같아서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성 입증 뭐 이런 거 한번 논문 써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뭔데? 대체 네가 뭔데 그 관광드레라는 사업이 어떤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어떤 거대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관광드레라는 사업이 그거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깨달은 것도 많고 겸손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활동 범주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어떤 전문가들 견해에서는 어쩌면 아주 조그마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업 이야기 나누기 전에 서두에 잠깐 깔아둡니다. 대체 네가 뭔데? 차상이 네가 뭔데? 이런 거. 그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니 많이 하냐? 오늘도 엄청 많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좀 정신 교육을 시켜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들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파트들은 성과지표 이야기 아까 나왔었어요. 어떤 공동체의 성과지표, 가시화된 성과지표를 어떻게 해서 증명을 할 것이냐, 이것도 관련해서 저도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관광들의 효과성 입증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관점은 오늘 이 공동체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뭐 청년과의 융화를 맞출 수 있겠느냐, 아니면 뭐 청년을 담을 콘텐츠들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저희 교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차상혁 네가 뭔데 대체 공동체 사업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하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한 가지 정도의 질문 정도 던져드리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자 정도를 집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핵심 키워드 한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방인의 시선, 그리고 보행권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지방시대 핵심 키워드라고 적어놨네요. 이방인은 어떤 과거 다른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이곳으로 어떤 이주해온 사람을 뜻합니다. 애초에 그곳에 뭔가 머물고 있는 토박이 분들과 확실히 다르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스쳐 지나가는 어떤 뜨내기와도 확실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 마을에 끌어들이고 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의 그 첫 시작점이 조금은 논의가 좀 웃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직 속 어떤 지방시대를 열겠다라는 당찬포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재현을 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건 저희가 익히 체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여 년간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고, 저희가 이거 활동하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 자체도 충분히 그런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라는 어떤 슬로건은 지위고하 혹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여러 단체나 혹은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방법론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어떤 거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늘리면 좀 지방으로 좀 이주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겠냐, 이방인의 시선을 가진 분들이 계속해서 지방에 유입될 수 있지 않겠냐, 혹은 청년 창업 점포를 늘려보자, 우리 군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여러 창업 지원을 해주면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활력을 돋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겠냐, 청년 도약 개선, 청년 여러 가지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논의를 해보면 아까 말씀 나오셨던 어떤 핵심 성과지표, KPI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드려보면
이 KPI에는 그런 논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논의가 없냐? 몇 명이 창업했냐, 몇 명이 고용 창출했냐, 혹은 매출을 얼마 발생시켰냐에 대한 KPI나 뭐 핵심 성과지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도시를 만들 거냐, 혹은 어떻게 이 청년들 혹은 이방인의 시선이 있는 이 자들이 여기에 유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폭력적일 수 있다. 이 청년 유입 전략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 1차원적인 시선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어떻게 하면 좀 정비를 할지, 혹은 어떻게 좀 디자인해 나갈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타겟으로 한 이 청년들, 아까 오타쿠 이야기 나왔었죠. 취향의 존중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진 시대인데, 그 어떤 취향을 가진 청년들이 이 도시 혹은 이 공동체 속으로 유입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론들은 결국에 이제 단순화된 어떤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자, 혹은 청년들에게 뭐 창업 점포를 좀 늘려주자, 혹은 청년들의 어떤 공간들을 확보해 주자 정도의 논의만 되고 있다는 점들입니다. 근데 왜 도대체 방금 말씀드린 어떤 도시를 어떻게 좀 디자인해야 할 것인가, 혹은 어떤 타겟팅 페르소나를 가진 청년들을 유입하게 할 것인가, 이 도시에 왜 이런 논의가 필요하냐라는 것들인데요. 우리는 어떤 이방인의 시선, 여행자의 시선이 굉장히 목마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 국비나 도비를 500억, 1000억 땄다, 만세. 이 논의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인 거죠. 어떤 타겟팅,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가진 청년들이 이 도시에 유입될 것인가라는 그 도시 브랜딩이 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의 특성을 보면 조금 더 확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당연한 일상을 좀 낯설게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그 이방인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개미를 우리가 보고 하루 종일 이렇게 관심 있고 창의적으로 생각하진 않는 거죠. 다만 이 이방인의 시선이 아직은 가득한 어린 유년 시절 친구들은 이 개미를 보고도 하루 왼종일을 재미있게, 그리고 다각도로 생각해보고 뭔가 디자인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인간의 특성상 환경이 너무 불안하면 이것들을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저희가 해외여행이나 혹은 조금만 치안이 낯선 곳을 가게 되면 이것들을 담아내려는 그 뇌의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죠. 최대한 여기와 친밀해져야지, 혹은 익숙해져야지 라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이 되려 마지막 중에 나와 있는 어떤 너무 익숙해져서 되려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혹은 인사이트를 얻거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적인 계획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보수적인 생각들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특성,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지방권, 청년 유입에 대한 고민 이렇게 써놨는데요. 해답은 어떤 업무 매뉴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핵심 성과지표, 몇 명이 유입됐고, 혹은 몇 명의 청년이 창업했고, 그 청년들이 매출을 얼마 일으켜서 고용 인원수가 늘어났고에 대한 관점이 아닌 어떤 이방인의 시선이 가득한 그 도시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우리에겐 익숙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그 청년들을 유입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성과지표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인구 너무나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측정 축도가 인구수로 변하게 되면요, 아까 선행됐던 그 문제들이 재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청년들에게 그냥 단순 포퓰리즘 식으로 그냥 청년 점포를 늘려주고, 청년 창업을 하면 지원금을 드리고, 혹은 여러 가지 지원 체계에서 그냥 포퓰리즘 식으로 꾸리게 되면 측정 청도를 인구수로 맞추기가 굉장히 편리해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돈을 풀었더니 청년들이 유입돼서 우리 도시는 인구 5만을 지켰다,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제에 어떻게 도시를 만들 것인가, 어떤 타겟팅, 어떤 오타쿠의 청년들이 이곳에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전제를 할 수가 없는, 집중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떤 관계 인구,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도시와 융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성과지표들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저의 주장이자 뭐 여러 핵심 관계자분들의 주장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어떤 이방인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지역을 재브랜딩 하는데, 혹은 뭔가 새로운 시각들, 인사이트들, 그리고 본인과 동질감 있는 이 오타쿠라고 하는 이 새로운 청년들, 새로운 시각을 가진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창구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솔루션을 본인들이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주민과 이방인의 어떤 역할 분담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원주민은 당연히 살아온 방식이 있으니까 새로운 시각이나 혹은 어떤 도시를 어떻게 좀 디자인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의 한계성이 있을 거고요. 이방인이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줘야 한다라는 결론인데, 결국에 이 사이의 핵심은 관계인구 측정 척도의 도입이 분명히 이런 시각들을, 새로운 시각들을 디벨롭하는 데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끝으로 주장하고 싶은 건, 결국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역 브랜딩,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가진 이 청년들의 유입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이나 슬로건을 던진 건데요. 그게 따라오는 그 문제는 보행권입니다. 그 보행권이 왜 나왔냐라는 건데요. 그 걷기길, 저희는 시군, 영광군이라서요. 차량으로 다니기 정말 최고의 도시입니다. 네. 최고의 도시고요. 뭐 여러 시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편의점을 가는데도 차량을 이용해야 하니까요. 그게 이제 보행권, 걷기 좋은 도시에 대한 어떤 지역 브랜딩, 지역 개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행권을 확보하게 되면요, 결국에 이 청년들이 혹은 원주민들이 이방인의 시선, 여행자의 시선을 갖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익히 아는 대로 그냥 차량을 타고 우리가 원도심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일을 보는 것과 보행권이 확보된 읍내나 혹은 도심 혹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는 것은 그 시각의 어떤 차이나 혹은 이방인의 시선들을 계속해서 복돋아줄 수 있는 요인들이 훨씬 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결론들이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선을 위한 그 다양한 경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든 혹은 마을이든 여러 커뮤니티든 다. 그래서 보행권이 확보된 도심 지역들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지역의 어떤 발전 방안에서 핵심 키워드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들이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걷기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 항상 늘 끝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루소가 말하는 것 같아요. 걷는다, 뭐 고로 생각한다, 뭐 걷기가 멈추면 내 생각도 멈춘다라는 말들을 남겼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 걷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이제 3단계인 거죠. 그 대표적인 3단계 예시가 뭐 1단계는 강제로 걷게 하는 것, 2단계는 뭐 내가 걷고 싶어서 온 것이고요. 3단계, 그 마지막 단계는 어떤 철학적 깨달음 혹은 정신 수양을 위한 걷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스페인 산티아고 길인 거죠. 뭐 아무것도 없는 도시,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을 계속해서 걷는 그 행위 자체를 3단계 걷기라고 보는데, 그 3단계 걷기를 계속해서 말을 했던 거죠, 루소께서. 그래서 결론은 뭐 보행권을 확보해서 이를 통한 어떤 원주민도 그렇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원주민에겐 이방인의 시선을 늘려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도시 전략 그리고 도시 브랜딩 전략들이 계속해서 유입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서두를 먼저 제가 던져보거든요. 전국의 어떤 활동가분들 혹은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관계자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통해서 청년 유입 혹은 마을 공동체 재생,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이 분야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면 조금 더 건강한 생각들이 더 출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청년을
청년을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 얘기하셨는데 잘 들을게요. 근데 이렇게 걷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청년들에게 끌리는 주제이고 충분히 유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단순 어떤 걷기라고 가정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페르소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걷기라는 혹은 보행권이라는 걸 타이틀로 내거는 지자체에는 그 타입이 맞는 페르소나에 맞는 청년들이 유입될 것이니 이것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세분화된 분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다시 도시 전략이나 도시 브랜딩을 당연히 가져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청년 마을이 지금 전국에 37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2023년까지 이제 지금 5개 뭐 이렇게 합쳐서 됐는데 그 37개는 누가 정해준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 5개, 6개 합쳐진 게 37개. 전국에? 네, 전국에. 행안부에서. 네, 맞아요. 이거 뭐 했는데 맞을 거예요. 37개 됐나? 어쨌든. 행안부에서 돈을 들여서 네, 만든 청년 마을. 그 중에서 뚜벅이 마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걷기 문화에 대한 이런 거. 사실 저도 조금 당황했어요. 걷는 걸로 청년마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뭐 되게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한번 체험을 좀 갔다 와봤어요. 그냥 2박 3일 짧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또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요즘 ESG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유산소 운동. 예, 전 사실 체력이 좋지 않아서 걷는 거로 이제 운동 헬스 갔다가 죽을 뻔했죠. 네, 뭐 농담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냥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행권 얘기를 제가 그저께? 어제 한 3일 동안 보행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수원에 이제 요즘에 그 생태교통 페스타라고 지금 뉴페스타라고 지금 또 전국 행사를 지금 10월달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저희가 2013년에 생태교통 페스티벌 하면서 동네 마을 한 두 개 마을인가요? 뭐 장안동하고 신풍동하고 2개 마을의 차를 한 달 동안 싹 빼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2013년에. 지금 10주년이 돼가지고 올해 그 생태교통 뉴페스타라고 다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이런 보행권에 관련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야, 생태 차 얘기 그만하고 그 보행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자. 차 빼는 얘기하면 차 가진 사람들 민감하니까. 근데 보행권은 우리 가족 모두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보행권 얘기하니까 우리 요즘에 리단길, 예, 황리단길, 행리단길, 인사도 무슨 길. 그 리단길을 만드는 게 사실 청년들이거든요. 이런 젊은 세대들이 그 길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에 쫓아서 그러니까 많이 이제 유동을 하고 사람들이 붐비면 이제 무슨 길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길을 만드는 거에 분위기 만드는 건 청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걷기 좋은 동네일수록 활성화가 더 잘 돼요. 경주에 황리단길이라고 하지만 가운데 차가 쌩쌩 다니잖아요. 예. 근데 그 무슨 길이 잘 되려면 보행권이 확보돼야 돼요. 예.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주제를 던지신 것 같아요. 예. 약간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내용 정도 겸언 드려보면 그 뉴욕 타임스퀘어 위주의 그 한 80년대, 90년대까지는 계속해서 차량 운행만 되었었습니다. 그곳들이. 근데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확 바뀌었다는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썸팅 할 수 있게끔 배드도 두고요. 도시 전략 자체를, 도시 개발 계획 자체를. 근데 그렇게 해본 결과, 테스팅 결과가 주변 상권 활성화가 됐다. 매출이 한 23% 정도 올랐다라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죠. 그 외적인 것도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면 제가 왜 계속 보행권에 좀 집착을 하냐. 저희 나주에서 오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약간 민감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나주 없어요. 예, 나주시가 이제 한정 관련해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신도심을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신도심에 정말 가보시면 임대가 쏟아집니다. 예, 신도심 그 임대가 굉장히 많은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결국에 그곳들이 너무 차량 위주의 어떤 그 도로가 돼버린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걷기 위한 혹은 체류형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결국에
상권이 감소되기 때문에 예, 임차가 늘어났다. 물론 이제 이것이 모든 것에 어떤 결론값을 준 원흉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이런 세심한 배려들 혹은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혹은 공동체, 마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보행권을 이제는 신경 써서 3단계에 갈 수 있을 만한 혹은 2단계에 접하는 예, 도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걷기 문화가 그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한계점을 극복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강의를 보고 처음 생각난 단어가 슬세권이거든요. 내가 슬리퍼 신고 어느 만큼 걸어다니면서 문화생활 할 수 있냐. 도시는 슬세권 엄청 넓거든요. 근데 마을은 슬세권이 없어요. 슬리퍼 신고 다니면 그냥 산만 올라가다 내려와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사회적 자본을 주제로 발표를 했지만 사회적 자본에 대비되는 게 문화적 자본이에요. 사람이 환경에서 자고나가면서 배운 문화적인 힘.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적 자본이 약화된 게 문화자본 못 이긴다, 태생 못 이긴다는 테러리즘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점점 상류층의 자녀들의 문화적인 힘을 중산층이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이제 교사들한테 막 강요하는 거죠. 우리 애를 개똥이장 취급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의 청년들이 안 가죠. 내 자녀들 환경 생각하면 도시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지역 사회에서 생각한 게 다른 청년들을 모집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오타쿠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논문까지 썼던 거예요. 광주역에 그 부동산 업자들밖에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나더라. 도시재생이. 그러면 철도 오타쿠들 있거든요. 걔들 보고 땅 산 다음에 짱 못하게 하지 그래. 그러면 알아서 철도 보존할 거고 박물관 알아서 만들 건데 좋아서 하니까. 근데 증빙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철도 어떡하라는 걸 증빙할 건데 못하는 방법이지만 제안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향상심을 누그리자는 걸 10년 내에 홍보를 못할 것 같으면 오타쿠를 좀 모집해보자 인 게 지역사회의 방법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야기 드릴까요? 혹시 저는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감이 주는 것 때문에 오타쿠라고 해서 뭔가 부정적인 거냐 혹은 매니아틱한 거냐 이건데 그게 아니라 이건 거죠. 아마 말씀하신 의도가 정확하게 이거에 가까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우리 도시에 어떤 청년이 와야 한다라는 그 가정이 없이 그냥 도시 전략을 세웠다는 거죠. 우리가 슬로우시티면 당연히 명상이나 혹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혹은 전통놀이 내가 강사가 되고 싶은 청년들이 오게끔 하는 그 대비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마저도 1단계 혹은 2단계, 3단계까지 나뉘어서 귀농귀촌이나 귀촌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일단 우리는 모르겠고 전국 단위 농촌 살아보기 일단 와봐. 예, 그래서 우리 지역 진짜 좋고 살만해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영업사원이 돼버린 격이 된 거죠.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같은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이나 혹은 중간 매개자라고 하는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 영업사원의 한계를 타파할 수 있는 내가 굳이 이걸 설명 안 해도 우리 지역에 이 저변들이 깔려 있는 걸 보여줘야 이 청년들이 이 타겟팅된 청년들이겠죠. 아까 말씀하신 뭐 도시철도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게 꼭 우리나라 청년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꼭 뭐 청년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정이 있지만 결국에 인구 유입이라는 것이 이 타겟팅 혹은 페르소나, 고객 페르소나 이제는 지역별로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마을과 관련한 좀 걷기를 이야기해 보면 저는 좀 복지적인 측면이 커요. 네, 마을에서 걸을 수 있는 게 실제 농촌은 어렵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이웃마을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단지 운동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고 사실은 복지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그분들의 이제 그거는 보행권이 아니라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 중요하듯이 네. 그리고 한 가지는 걷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생활적 요소를 굉장히 규정해요. 마을 안에서는. 마을 안에서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사실은 마을 안에서 걸어서 갈 만한 거리들이 실제로는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잘 관리되어 있는 도로나 길들 그리고 걷고 싶을 정도의 길들이 실제로 많지 않아요.
뭐 관광지 인근이거나 아니면은 군이나 어느 행정에서 일자리 관리해주는 지역이 아니면.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 안에서 거래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웃을 예전처럼 이웃과 몰린 이웃과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뭔가의 마을 행사들도 많이 사라져서 마을에 있는 문화재나 그것들 지키기 위한 보존하는 활동도 줄어들고, 갈수록 주민분들은 걷기 힘든 마을살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첫 번째는 제가 백수연도로 굉장히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인데 그걸 걸으면 엄청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해당학길인데 차로 지나가면 사실 드문드문 해당학꽃이 피어있을 뿐이에요. 근데 해당학 향기가 엄청 진합니다. 걷지 않으면 해당학길의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차로 그냥 드라이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보다도 여기 백수해안도로의 해당학길이 역사적으로도 훨씬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가 우리나라의 전란을 다 겪은 해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근대사까지도 관통하는. 그래서 저는 걸어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마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걷지 않으면 그 마을의 이야기, 살았던 이야기들이 사라져가는데, 그 걷는 길들을 마을 활동으로서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해서 저는 좀 마을 활동가들이 당연스럽게 고민하고 기록하고 또 개발하고, 그리고 방금 차피디님 얘기하셨다시피 이방인의 시선들 그 안에 같이 결합하지 않으면 그냥 마을 사람들만 걷고 끝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방인들이 같이 걸을 수 있는 그 시선들을 모아낼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우리가, 그래서 영광센터 같은 경우는 뭐 올해부터 해서 좀 다양한 걷기를 좀 문화적 걷기, 생태적 걷기, 그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관련한 것들을 걸어보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안에서 또 둘 다 되게 그냥 뭐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저도 마을에서 걷기를 준비했고 또 다른 방식으로 관광과 여행 행태 걷기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둘이 결합하면 시너지 낼 수 있는 게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걷기들이 같이 공존해서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우리 마을 활동 안에서 좀 생겨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마디만. 저 그 교수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차 PD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지금. 좀 불러왔으면 좋겠어. 다음에 그 교수 누구야? 저희 가서 네, 전화번호. 영상 통화로 좀. 제가 아직 논문이 통과된 게 아니라서 그 익명성도 좀 보장하는 걸로. 우리 승인 도장 찍은 날 전화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나라 수다거리. 장기 도장 찍는 날. 아, 정말 좋은 교수님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자 이제 또 여기서 제가 이게 또 그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보니까 나랑 관광기획자 교육 같이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 세 분들의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너무 이게 좀 힘드시죠? 제가 봤을 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번 눈치를 봤어요. 이렇게. 왜냐면 전혀 관심성이 없는 건데 힘들어. 그렇지만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네. 아 이게 왜 나한테 와? 아, 와요. 저는 이분이 그분 닮았다 생각합니다. 그 아시죠? 영화 배우. 나나나나나. 오늘 그럼 제가 맛있는 거 개인적으로 사드릴게요. 오, 개인적으로? 아, 예, 일단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영광이고요. 저는 이쪽 분야에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우연찮은 교육하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나는 그냥 막 살았구나,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막 들어요. 근데 지금 오늘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왜 우리 마을은 이런 걸 못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마을은 있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마을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개발하고 청년이 오게 만든다는 걸 이렇게 논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저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마이크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중에서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괜히 저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다음 달에도 이런 모임을 하신다고 하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에는 제가 아무 이게 어떤 주제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다음 달에 가면은 내가 다음 달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막 그러게 막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다들 여기 보시면 전문가들이시고 뭔가 하시는데 저는 지금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해보려고 했는데도 저는 지역민인데도 불구하고 접근할 수가 있는 방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지자체에서 사람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청년이 아니거든요. 뭐 하고 싶어도 공모도 한번 넣어왔는데 청년을 끼우고 한번 넣었어요. 1차에는 통과했거든요. 2차 할 때 청년이 부담감을 느끼고 빠졌어요.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줬어. 얼른 넘겨요. 얼른 넘겨요. 예.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근데 이게 통행권, 보행권, 뭐 차 없는 거리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전혀 생각 안 하다가 제가 지금 숙박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관광기획자 교육을 받게 됐고 그러면서 또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생각보다 전혀 이제 다른 에너지를 쓰시는 분들의 또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저 자체도 좀 반성하는 기회가 됐고 또 그간에 살아왔던 과정이 조금 이런 부분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이게 이런 모임을 했을 때 막상 어디 잘 된다 우리나라 특징이 어디 잘 된다 그러면 또 금방 그거 따라해서 하고 어디 지역에 이거 큰 거 만들었네 그럼 우리 지역에도 이거 만들어야 되네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나 너무 경쟁적으로 하는 게 항상 느껴졌는데 이런 활동은 그런 경쟁을 좀 떠나서 청년 아니면 그 의제에 대해서 좀 소소하게 활동하는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것 같고요. 제가 아는 게 별거 없어서 근데 이 느낌이나 활동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드릴 말씀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뭐 의제나 뭐 이런 거에 연관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뭐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되게 앞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말씀하셨는데 좀 공감 가기도 하고 좀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런 뭐 마을 공동체든 뭐 어떤 사업을 하든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부담 느끼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뭔가 큰 걸 이뤄내야 돼, 뭐 대단한 걸 해야 돼 라는 그런 게 오히려 그냥 만약에 제가 이 마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자체도 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나는 제가 오늘 여기에 되게 재밌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갑자기 뭔가 커진 것처럼 그래서 약간 부담이 되는 것처럼 어떤 뭐 청년을 불러드리겠다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막 거창하게 막 대단하게 해버리면은 그걸 보는 사람도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냥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가볍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그리고 거의 지금 청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청년만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청년보다 중년, 노년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청년의 젊음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시골일수록 그 노동 인구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 젊은 피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쪽에 집착을 하면 오히려 소외되는 계층이 생겨버리니까 좀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청년이 한 2달 반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년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나는 이제 여기에 난 이 2달 반 안에 뭔가를 빨리 잡지 않으면 나는 갈 데가 없나? 이제 이런 불안감도 느끼고 뭔가 너무 분리시키는 거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청년을 하면서 청년과 청년이 아닌 세대의 이런 뭔가 생각의 차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이가 든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83년생이라 되게 낀 세대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당연히 윗사람 말이 듣는 게 맞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서 되게 싸가지 없는 애였고, 지금은 이제 MZ라고 해서 자유로운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꼰대가 되어버리고 억울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자유로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MZ라고 불리는 그 세대들이 저는 오히려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더 산 내가 이거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당연히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윗사람을 또 존중해주, 왜냐면은 윗사람이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나도 이제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보여지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 청년을 유입하고 싶은데 뭘 할까? 그러면은 보통 보면 그거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청년들이 그걸 좋아하나? 청년들이 그걸 보고 그 마을에 가고 싶어 하나?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를 생각해보면 100% 그렇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여수 사람이 아닌데 타지에 살다가 여수에 여행을 갔다가 그냥 동네가 좋아서 정착을 한 케이스거든요. 뭐 어떤 누가 뭐 꼬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억지로 뭐 지원금을 준다든지 뭐 어떤 너의 지원 사업을 도와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청년들이 이 동네에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뭔가 뭐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매력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너드프가 마이크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 1박 23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1박 23일은 1박 23일은 제가 아니 1달 동안 한가자는 거야? 1박을 한 달 동안 이거를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찾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오산인 거지. 제 오산이가 주최 측에 이야기를 해야 할까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제가 잘못을 한 겁니다. 저는 분명히 제 1박 2일을 보냈는데 갑자기 23일 달았는데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누구시지? 제일 먼저 하셨던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그 오타가 생긴 거지. 그분이 아니고 마음은 항상 23일을 그런 분이고요. 제가 자꾸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막 제 이름대로 막 마이크를 막 넘겨하기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오신 분들은 저 다 아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저희 강주에서 옆 동네인데 진짜 오셔갖고 사실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또 넘겨도 될까요? 네. 저희 식사가 5시 반, 6시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 근데 자세한 거는 못 들었는데.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광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광분야에 저는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솔직히.
그 관광 둘에도 관심이 있고 그 이제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나 궁금해서 온 거지. 이제 제가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지 가장 이제 저도 제가 염려스럽긴 하네요. 근데 혹시 이게 저는 이제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도 광주 지역에서 관광들의 이제 PD를 많이 알아보긴 했었는데 광주 지역이 생각보다 활성화가 안 되고 광주가 이제 저희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마을 관광에 되게 초점이 맞추어 계시는데 그 상품이 개발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마을 관광 형태로 좀 개발을 시키려면 어떠한 형태로 나아가야 할지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이제 그래서 고민을 하려고 해서 그럼 행안부 같은 데서 이제 뭐 브랜딩 사업을 따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단순 공모 사업의 형태로 이건 할 수 없는 것 같고 좀 어떻게 해야지 좀 성공적으로 그 마을 관광에 연착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우선 먼저 의견 드려보면 광역시라 저와는 특성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정말로. 왜냐하면 광역시에서 공동체 사업과 시군에서 공동체 사업은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광역시가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북구나 서구 혹은 다른 지역, 지금 동구도 했었죠. 예. 근데도 활성화 트라이앵글이 안 나온 건 아마 광역시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마침 오늘 너무 감사하게 광역시에서 PD 활동을 정말 전설적으로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아직 그래서 한 말씀 아마 의견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갑자기 관광들이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광역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가 많지 않긴 해요. 제가 처음에 선정돼서 5년차 된 지역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동구가 5년차 유일하게 진행을 했었고 그 지역에서 공동체가 도시 공동체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공동체나 골목 단위나 도시 공동체가 아파트 단위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참고로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 안 그래도 하면서 이제 광주도 사실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광주 동구에 계셨던 분이 3년차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했을 때 그 사실 어떻게 좀 설명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됐는데 저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옥마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옥마을이랑 그 다음에 농가마을을 좀 같이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행사 팀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사가 도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보행권이나 도보여행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 관련된 투어들을 좀 같이 개발해서 마을이랑 연결하는 작업들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쉽게 되진 않았고 저희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어르신들이랑 술 마시면서 관계 형성하고 이제 관계 형성하면 그걸로 투어 같이 만들어서 체험 같이 개발하고 저희가 갔을 때만 그 공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금까지 온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지금 뭐 대구가 팔공산이 워낙 유명하니까 팔공산 체험도 저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 지금 뭐 숲 유치원 체험 같은 것도 지금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생태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도시에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것들이 많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도시는 다 약간 점점을 다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차로 이동하거나 아니 목적지만 가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을 몰라서 발견하지 못한 공간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답변이 될까요? 그 외에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은 전 제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 PD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의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분 남짓 잠깐만 소요하겠습니다. 말씀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 군 단위도 그렇고 하나만 그냥 역질문을 또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여행 프로그램들을 관광투레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죠. 우리가 뭔가 마을 관련된 컨텐츠나 뭐 혹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딱 1박 2일 혹은 당일 코스로 세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코스트가 제가 예상할 건데 한 12만 5천 원 내지 15만 원은 나와야 그나마 이 코스에 같이 운영되는 체험사들이 매력을 느낄 거예요. 아마 20분 내지는 15분 내지 20분이 오시면. 근데 그러면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건 15만 원 내고 내가 광주 여행을
내 지인에게 팔 수 있냐,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로컬 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느 정도의 경상보조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메카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질문에 해답이 안 나오거든요. 15만 원 주고 영광을 여행한다? 사실 저는 제 친척들한테도 팔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상보조라든가 혹은 뭐 스탬프라든가 여러 체계들이 필요하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더 로컬 여행 관련해서 더 단단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딱 고민을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약간의 보조금을 들여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저는 이제 그 다음이 걱정스러워서 아직 시작을 못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보조금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다양성 측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랑 결합된 뭐 볼런티어라든지,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형 그런 여행 상품들은 많은데, 문제는 기관이 빠지고 나서도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전 그것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머리가 아프고, 이거에 대해서 그럼 투자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아되는데 그 이후를 어떻게 하지?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마치고 나서 여기 김승일 센터장님이 그 마을 관광 하다가 나가신 분이니까 제가 뭐 하다가 나왔다고? 같이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 마을 투어 관련돼서는 또 따지십니다. 더 써도 되나요? 많이 쓰세요. 많이 그냥 괜찮네. 마지막 1분 쓰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너무 말이 많네요. 잘 많이 쓰세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 엄청 좋아하는. 저녁에 1분만 딱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관광 기획자 양성 파트팀에서 세 분 오셔서 이제 의견 주셨잖아요. 네, 그거 답변 조금 준비해봤는데, 그 일단 첫 번째로 얘기 나왔던 게 그 낀 세대 이야기 잠깐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중성이나 혹은 중년이나 혹은 그 이후의 세대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저는 공감하거든요. 오늘이 주제가 청년을 담을 수 있는 마을 콘텐츠라서 그런 건지, 이게 청년 지금 한 스텝 빨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세수 앞을 봐야 되는데 지금 청년에 집중하는 지자체들이 늘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빅스텝을 중년이나 혹은 그 이후 타겟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늘리는 지자체가 아마 5 내지 7년 뒤에 성공할 것 같아요. 미리 본. 그래서 좋은 의견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두 분 내지는 세 분이 공통적으로 의견 주셨던 게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너무 많이 지자체에서 유치 경쟁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런 것들 저도 공감되거든요. 근데 하나 예전에 재밌게 읽었던 학술지가 뭐였냐면 내용이 이겁니다. 그 영광에서 목공방 뭐 공방 하나 만들어 놨더니 옆에 장성군도 목공방, 그 위에 올라갔더니 전북도 고창에 목공방. 그래서 우리나라가 온 목공방으로 도배가 됐다라는 것들인데요.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 매우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어떤 학술지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땐 치킨 게임이다. 이걸 지금 바로잡을 방법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들이라 굉장히 저도 공감되는 이야기라서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앉아 계시면서 여러 의견들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